그런 거 들으면 기분 좋아하면 안 돼요.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자기가 사장하면 되지, 뭐. 그 사장들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은 더 뽑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신관들하고 얘기할 때 생각 와가지고, 잘했네. 죽을래? 이렇게.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계십니다. 그쪽에는 그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강령이 획책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게 자세하게 쓰면 안 된다니까요. 자세하게 쓰면 저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소송 걸지 몰라.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놓고 대충 이렇게 해놔야 이제 어디에도 다 걸리면서도 어디에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둘이 다 돼요. 둘 다 저한테 소송 걸 수 있는데 모든 방법을 모든 것 다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소송할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방법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제가 그 초창기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따지려고 했네요. 네. 다른 거 많이 썼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나 그 글 있지 않습니까? 책이나. 근데 선생님 빠져를 다 만들어 오셨어요. 물론 제가 머리가 안 돼서 지식이 짧아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다 빠져나갈 다 만들어 오셨어요. 제가 공부가 덜 돼가지고 글을 쓸 때 그 질문 아니면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거 염두에 두고 그 글을 써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하구나. 이거 이렇게 할 것 같아. 반응이. 그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다 생각하고 쓴 것이다. 이건 머리 좋은 게 아니라 겁이 많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고소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쁘게 봐줘서 한 말. 선생님, 자리이타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사람들 모아서 데모한답니다. 네, 빠져나간 거 있다니까, 나 데모해도. 그거 소용없어요. 이게 그거 뭐 화면 끄고 우리끼리 그냥 거칠게 가지고. 아니 빨리 끄. 그 선생님 제가 이 모임 있기 전에 따로 그 질문 드렸던 거 선생님 그 방대한 지식을 기초로 책을 쓴 게 어떤 의도로 그렇게 쓰셨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생님이 깨달음을 높이시는 데 도움이 되냐고 여쭤보니까 그냥 그건 잘난 체하기 위해서 쓰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맥락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그 책 보면서 이거를 좀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겠다 하면 이번에 책이 한 1000권이 될 것 같아서 이게 엄두가 안 나는데 좀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깨달으세요. 글을 그렇게 많이 쓴 건 처음엔 치기 어린 생각 때문도 있어요. 그게 근데 저도 이제 도가수련이라고 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차이나들 이렇게 보면은 걔네는 도경만 5000권인가 500권인가 5000권인가 그렇게 있다고 듣고 불경도 무지하게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경전도 없고 내설만한 것도 별로 없고 자료가 너무 없다 보니까 내가 쓴 글이 자료가 되길 그 바람에 의해서 이것도 좀 허영인데 어떤 면에서 수도하는 것에 하나의 경전이랑 경전인 거고 참고서라도 자료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책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움되는 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거에 해당하는 거 다 설명해 놓으려고요. 미리 또 지식 선점도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자료가 없는 것 때문에 자료 만들기 위해서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먼저 선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은 뭐 각권문이나 이제 하도 이제 고고하게 발달돼가지고 조금씩은 연구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은 뭐 중국 문명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다고 하거나 뭐 우리나라 문명이 옛날 게 최고 좋았다고 말을 하는 식의 말이 있는데 그거 외에 이 수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지식이 그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야 되나? 사고를 했다고 해야 되나? 다른 곳에 없는 얘기, 다른 곳에 없는 지식, 그런 것을 쓰려고 했던 거죠. 써놓으려고. 써놓은 걸 인정하니까. 하도 문서, 이 텍스트에 대한 집착이 있고, 텍스트가 없으면 인정 못 받는 게 있으니까 써놓으려고. 그런 거 얼마든지 써놓을 수 있다고. 그런 식의 지식 같은 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써놓은 것들이에요. 이거 다 인위적인 지식. 어떤 면에서는 그냥 머리에서 쥐어짰어요. 만들어냈어요, 그냥.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건 알아서 생각하고,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고. 맞냐고.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할 수 없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러는데 너무 그럴듯하게 쓰셔서.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맞으라고 쓴 건데, 맞으라고 써서 정합성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원리요. 밑에 있는 원리만 맞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도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굳이 증거를 본 적 없지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은 경험해 본 것들이에요. 느껴본 것들을 위주로 썼다고 생각하죠. 육안으로 본 건 아닌데, 보여지거나 느껴지거나 하거나 오거나 가거나 하는 것들을 위주로 썼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다 체험한 거예요. 다 겪어봤다고요. 근데 내용이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으로 보여가지고 이게 그냥 논리적이거나 그렇게 생각에서 끝날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게 되게 황당하고 이상한 얘기이거나 관념적인, 이념적인 얘기인 것처럼 보인 것들도 다 체험한 거예요. 겪은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도 다 이게 제가 겪거나 보이거나 그렇게 감각된 거라서 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이렇게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 이러이러한 뭐 한다고 했더라. 지향성에 대해 설명했던 것들이요, 그거. 그게 감각이 돼서 한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이론적으로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 목적이 감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선생님 새로운 문명을 사실 얘기하시면서 자세히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틀이나 인식은 저희 기존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이런 거 깨는 거, 그런 깨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현상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세예요? 자세라기보다는 약간 문명, 앞으로 올 문명이에요?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좀 사람 따라서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 좋게 보는 부분인 거고, 그게 일종의 어떻게 말해, 앞으로 올 문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진 사건들이나 상황들은 없어요. 다 그걸 제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산해 놓고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있는데, 그게 다 필연적인 현상들이라고 봐요. 그러한 것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이 있어야 그 다음 것이고 그 다음 것이 벌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연적이에요. 나쁘게 이해하고 사회가 다 망할 것처럼, 우리나라 곧 망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한데 그렇진 않아요. 전혀 달라요. 오히려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그러려고 그렇게 될 것처럼 보여요. 저한테는 안 좋은 것들 오히려 긍정적이에요.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보는 관점이 틀리겠죠. 뭐가 보이냐는 건데, 제가 보는 것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다른 게 보인다면 그들처럼
우리나라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 자세는 자세요? 자세는 아까 말한 입장의 입장, 이 자세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꾸 그렇게 수동적이거나 남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문명이 변해가는데, 말하는 투를 보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가 이 문명을 새롭게 만들어가거나 변해가는 것에 주인이 되어 있거나, 그게 주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역할을 하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게 되더라, 아니면 그게 뭐, 된다더라, 아니면 뭐,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다른 세상 얘기하듯이, 뭐 나와 상관없는 얘기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를. 그런 식의 자세로는, 뭐 밖에서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그 안에서 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밖에서, 이렇게 방관자처럼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서로 대화하는 그 시작부터가 서로 어긋났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했다고 하는 거죠. 자세거든요, 자세.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고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고요. 입장이 그거에 지렛대에 있는 그 받침대, 이걸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힘 쓰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라고. 엄한 데에 가 있으면 엄한 인간이에요. 정확하게 있어야 될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입장을 그 중요한 포인트에 가 있으라고요. 자꾸 그 남이나 그 이상한 곳이나 그 어벙한 곳에 서 있지 말고 자기 입장을 정하죠. 명확하게. 이 사회에서도 입장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울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기울어가는 쪽에 가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사회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나는 반대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판단력의 문제인 건데, 이게 잘 되려고 안 좋은 일이 있는 건지 말 그대로 정말 안 좋으려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은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보는 게 있거나 내가 지향하는 그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이러한 세상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의 사건이 그거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려고 저러는 건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적이 불분명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판단도 불분명해져요. 판단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좋다 나쁘다가 말하려면 뭐에 비교해서, 아니면 뭘 그 제3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의해서 이건 좋고 나쁘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 제3의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불분명한데 좋다 나쁘다 말을 하는 건 자기 의견이 아니게 돼요. 아니면 그냥 습관 들여진 윤리관이거나, 내가 왜 이 사건을 나쁘게 보는지 자기가 몰라요. 그냥 나쁜 거예요. 사회가 다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회의 일부분의 사람인 거지 개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개체가 되라고, 우선 너 자신이 되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돼요. 이 사회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게 가장 유명한 게 아까 말한 데크라트라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남이 생각하는 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 인간이 생각하는지 안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거 보이세요? 제가 생각한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분리된 개체예요. 자기 외에 타 개체가 생각하는지 아니면 존재하는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앞에 있고 떠들어 계속 귀를 작게 주고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떠들어주고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근거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듣고 원하는 대로 감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되라고요. 남이 있다 없다 따지지 말고 자기 자신이 있는 것부터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사회, 이 세상, 객체에서 자기가 객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분리된 독립성을 가지라고요. 독립하라고요. 이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인 건데 매몰되어 있지 말라고, 이 세계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서 독립해 나와야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말한 무아나 마음을 비우거나 없애라고 자기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와 반대가 되는데, 반대말이잖아요. 언젠 있으라 하고 또 언젠 없으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훌륭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요. 언젠 있어야 되고 언젠 없어야 돼요. 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양식으로 말하면 이원론이에요. 있거나 없거나지. 왜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냐고요. 아니 그 얘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얘기잖아요. 논리 안 맞잖아. 서양인은 아직도 그걸 주장을 해요.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물론 이제 고차원적인 논리학이나 이제 그 학문 물리학에서는 그 있으면서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는데, 근데 일반 상식적인 서구 문명에서는 아직도 이원론이 돼 있어요. 있는 거나 없는 거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은 일반화되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그 어느 정도 이상의 지식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평균 지식이 있어요. 평균 지식이.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뉴턴식 물리학 세계잖아요. 세계관이잖아요. 우리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 가지고는 그건 이해가 안 돼. 그런 것처럼 어느 이상의 지식은 이해가 안 돼. 그 중에 하나가 서양인들은 이원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역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있으면서 없는 것을 내지 못하는 문명들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있을 때 하고 없을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없거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돼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이렇게 말하고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이원론적으로 얘기해요.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처럼 얘기해요. 평소에도 이거예요 저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저 이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해도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이상하잖아요. 아직 아니라고. 좀 더 기다려야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거나, 조금만 선택이 미적거리면 이제 선택도 못하는 거 병을 뭐라 그러든가 선택 장애가 된다고도 하는데 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이 아니라 이제 이 선택력이요. 이 선택력 기르는 게 우리가 그 목적이 돼요. 선택력 기르는 거예요. 판단력이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거기에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있는 거와 없는 거와 이거와 저거의 이원론적인 것을 넘어가는 것도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데, 후회하는 것 중에 사회적인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것밖에 선택 안 했냐 하거나 그것밖에 없냐고 하거나 왜 굳이 그거 선택했냐는 손해를 따져요. 손익계산을 따진다고요. 손익계산을 해가면서 판단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왜 그것밖에 아니면 굳이 그걸 하면서 부정적으로 내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아니면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손해이든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보기에 그렇게 큰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별다른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더 많이 얻어내면 좋은 거예요. 더 많이 얻어내면 좋은 게 뭐가, 왜 더 많이 얻어내고 더 큰 이득이 되고 사회에서 말하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 가져야지만 판단이 잘 된 것처럼 말을 하냐고요. 왜 그래야 돼요? 이 당연한 거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 된다고요. 이 세상엔 당연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판단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판단 잘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런 판단을 하면 100만 원 받고 저런 판단하면 50만 원 받는데 어떤 판단 하겠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할 거예요? 뭐 말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100만 원 받는 판단을 하겠다 하겠죠. 그럼 다른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사자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 거 판단하게 하지 마. 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에 그런 식으로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요? 선택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뭐 선택, 난 일부러 50만 원 판단을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가 판단을 하는 거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한다고 이렇게. 어떤 거 판단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100만 원 얻는 판단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고 50만 원 얻는 판단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또 안 해야 되는 거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안 봐야 돼요. 그 외에 다른 판단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야 되고요. 안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되는데 평소에도 항상 여러분들은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계속 판단해 가는데 계속 그러면 저희는 100만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항상 경계에 서 있으라는 말같이 들린다고 자리이타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알 수가 없다고요. 자기가 경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경계에 서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경계에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습관적으로 판단해요. 이미 판단되어 있어요. 이미 가치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다 판단되어 있어요. 자기가 어디에 어떻게 판단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게 이제 자기 성찰이나 관찰 중에 하나라고요. 내가 습관적으로 뭘 생각하고 있고 뭘 하려고 하고 어디에 욕심내고 있고 어떤 행동하려고 하는지 그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해져 있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지금 매번 그 순간 선택하세요?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선종의 마지막 가르침에 해당하는 무주에 해당하거든요.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때 선택하는 거고 그때 그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식의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전에 있는 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다니까요. 악한 말이 돼요. 마음 비우고 버리고 없애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지금 여기에 내가 하는 말을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꼭 맞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고 그 상황을 보고 상대를 보고 객관을 보고 남을 보는 거라고요. 근데 안 보잖아요. 남을 보지 않잖아요. 남을 얼마나 안 보냐면 고단자가 대단자 가르치대요. 가르치지 말라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르쳐요? 가르쳐지고 싶죠? 그러면 안 되지. 가르쳐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가르치면 안 되죠.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죠. 상대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건지 해야 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하냐고요. 말이 점점 비판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질문 없는가요? 입장 정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어떤 적극적인 지향적으로 뛰어든다는 그런 표현. 입장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때 입장을 자기가 세워야 돼요.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비슷해요. 어느 위치에 서 있냐고요. 어떤 그 일을 할 거고, 그러니까 자세인데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의 그 위치가 있잖아요. 여기도 입장이 있는 건데, 그나마 이놈들은 질문하는 입장을 취하잖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질문하는 입장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누군가 그냥 혼나려고 해서 안 한다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 뭐라? 예. 자기 자신을 극복해서 그 입장을 취하잖아. 그게 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어떤 입장이 있다고. 질문하는 입장, 듣고만 있는 입장, 아니면 다 안다고 뭐 한 얘기 또 하고 있네라고 듣고 있는 입장. 여러 다양한 입장이 있어요.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지금 계속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어떤 자세. 기준을 잡지 말라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기준을 잡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 기준이 뭐냐고 질문해야 되는데. 기준을 잡지 말라고 말하는 그것이 기준이 돼요. 기준을 잡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이 또 다른 굴레를 일으킨다고요. 그렇게 되면 기준을 잡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하잖아요.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기준을 정해서 선택하고 언젠 기준을 정하지 않고 선택해야 되고 언제는 기준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언제는 기준이 없는데 만들어야 되고 기준 자체도 수정을 하게 돼야 되고 다양한 짓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해가지고 돼서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을 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거냐고 답이. 그럼 이원론이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남 얘기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계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경계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화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선생님이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